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품질관리기술사의 합격률과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기술사의 합격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큐넷에 들어오셔서 밑에 보시면 종목별 검정 현황에 필기 합격률과 실기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필기 합격률은 24.1%고요. 실기 합격률은 46.1%입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97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품질관리기술사에 대한 응시 인원과 그리고 이제 합격 인원, 그리고 실기 응시 인원과 실기 합격 인원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필기 합격률은 24.1%가 맞고, 그리고 실기 합격률도 46.07%, 즉 46.1%가 맞습니다. 하지만 필기 합격자의 최종 합격률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최종 합격했던 692명과 그리고 필기 합격했던 772명을 나눠보면 필기만 만약 합격하신다면 89.64%의 최종 합격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격률을 확인해 본 데 이어서 보시면 이제 품질관리기술사의 기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출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큐넷에서 고객 지원을 들어가셔서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각종 서식, 출제 기준, 기출 문제, 공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기술사로 가셔서 품질관리를 치시면 품질관리기술사 문제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는 다운을 받아서 다 분석을 진행했었고요. 이 다운받았던 문제들을 2008년도 85회부터 2022년 128회까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총 문제는 930문제를 일일이 다 분석을 했고요. 엑셀에 문제를 넣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술인지 계산인지 구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과목인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대분류, 키워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에 품질관리기술사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각 회차별로, 연도별로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는지를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어떤 기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과목이 출제되는 것은 품질경영 파트로서 약 42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과목이 실험계획법이고요. 그리고 공업통계, 신뢰성관리, 샘플링 검사, 관리도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과목 외에는 약 36문제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출 분석, 즉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지 이 문제의 포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경영 파트가 가장 많았는데 그 포션은 45.5%, 그리고 실험계획법은 14.1%, 공업통계가 12.5%, 신뢰성관리는 11.1%로 나타났고요. 샘플링 검사와 관리도는 10%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품질경영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교시에 대해서 각각 점유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품질경영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실험계획법, 공업통계, 신뢰성 관리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품질경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신뢰성 관리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작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3교시도 마찬가지로 품질경영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고요. 하지만 관리도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4교시의 경우에는 실험계획법이 평균 14.1%에서 18.9%로 실험계획법의 비중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품질경영 안에 품질경영과 품질혁신, 측정 시스템, 품질코스트, 규격과 공정능력, 표준화 등을 봤을 때 품질경영 내에도 품질경영 파트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고요. 품질경영에 대한 바차트를 확인해 본 결과 압도적으로 품질경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계획법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위가 품질경영인데 이어서 2위가 실험계획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계획법 내에서는 다구치 실험계획에 대한 부분이 31.3%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요인실험, 그리고 세 번째가 실험계획의 개념, 그리고 직교배열표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계획법에 대한 바차트를 나타낸 것이고요.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가진 공업통계에 대해서 어떤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확률과 확률 분포가 4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을 검정과 추정 부분이 35.3%로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이 상관비 회기 분석, 마지막으로 공업통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통계인 경우에는 확률과 확률 분포, 검정과 추정, 상관비 회기 분석, 기타 공업통계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지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샘플링에 대해서는 개수값 샘플링 검사가 37.3%, 샘플링 검사 OC 곡선이 16.4%, 그리고 각종 샘플링과 이론, 검사의
개요, 기타 샘플링 검사 순으로 포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바 차트는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신뢰성 분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성 시험과 추정이 1이고 그 다음이 신뢰성 개념, 그리고 보존성과 가용성, 고장 해석 방법, 신뢰성 관리, 신뢰성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부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성 분류에 대한 바 차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관리도의 포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값 관리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관리도의 판정 및 공정 해석, 그리고 개수값 관리도, 관리도의 개요 순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계량값 관리도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는 보면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아니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APQP가 1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에러 및 오류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이 이제 2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이 3위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밖에 출제가 안 된 것을 보면 APQP, 에러 및 오류, 스마트 공정 정도만 확인하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보시지 않아도 시험을 치시는데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